태양계를 이루는 여러 행성과 천체들은 우리에게 꽤 익숙하지만 태양계 끝자락에 위치한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신비와 미지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비로운 영역, 바로 카이퍼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카이퍼대는 태양계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구역으로 명왕성 너머에서부터 시작해 태양 중심에서 약 30천문 단위 AU부터 50천문 단위에 이르는 거대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1AU는 지구와 태양 간의 평균 거리를 의미합니다. 태양에서부터 약 45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이 황량하면서도 신비로운 공간에는 수많은 얼음 천체와 원시적인 소천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퍼대가 어떤 장소인지 이해하기 위해선 태양계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과 함께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과 같은 내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좀 더 밖으로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해왕성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퍼대죠. 이곳은 태양계의 경계에 가깝고 한때 명왕성이 정식 행성으로 인정받았던 것 역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천체였기 때문에 대중에게 더욱 친숙합니다. 카이퍼대는 1950년대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 제랏 쿠이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그가 처음 이론으로 제안한 카이퍼대는 이후 1992년에 실제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들이 풍부한데 이들은 태양계가 형성되던 초기 시기의 잔재들로 여겨집니다. 즉, 카이퍼대의 천체들은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이퍼대에 위치한 천체들은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보다는 물, 암모니아, 메탄 등의 얼음들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도 등장하는데 이들은 종종 외행성 드워프 플래닛으로 분류되면서 기존의 행성 개념에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이 천체들은 매우 차갑고 어둡습니다. 온도가 극히 낮아 표면 얼음이 잘 녹거나 증발하지 않으며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양도 극히 적어 관측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카이퍼대는 아직까지도 자세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명인성과 같은 대표 천체가 아니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카이퍼대는 오르트 구름으로 불리는 더욱 외곽의 구역과는 구별됩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 생각되는 이론적인 구름 형태의 천체 집합체로 해성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카이퍼대는 좀 더 해왕성 인근부터 시작하는 실제 천체들이 밀집한 구역이라 볼 수 있지요. 이런 천체들은 태양 주위를 타원형 궤도를 돌며 작은 규모의 충돌과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이퍼대 연구를 통해 우리는 태양계의 과거와 미래를 더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명왕성이 기존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재분류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소천체들이 어떻게 태양계 내부로 흘러들어와 혜성이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카이퍼대 천체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어떤 화학적, 물리적 조건들이 존재했는지를 가늠하는 아주 소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카이퍼대는 태양계 경계에 위치하면서 우리 은하계 내에서 행성계가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하는지 보는 일종의 시간 캡슐 역할도 하고 있지요. 따라서 카이퍼대의 연구는 행성과 위성, 그리고 소천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래 우주 탐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계의 외곽, 명왕성 너머에 존재하는 카이퍼대는 단순히 먼 우주의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우리 태양계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앞으로의 우주 탐사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카이퍼드에서 실제로 어떤 천체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천체인 콰오아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콰오아르는 카이퍼드 발견 천체 중 하나로서 어떻게 발견되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또 다른 신비로움이 펼쳐집니다. 명왕성,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으로 알려졌던 이 천체는 1930년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천문학계에서는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명왕성 발견 당시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 행성 지위를 놓고 벌어진 역사적 그리고 과학적 플루토 쇼크라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왕성이 발견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20세기 초반 태양계 연구의 흐름을 짚어봅시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궤도 이상 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추가 천체의 존재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해왕성 너머 미지의 천체가 태양계에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해왕성 궤도의 이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이러한 예측에 따라 여러 천체 탐사와 분석이 이루어졌고 클라이드 톰보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로웰 천문대에서 긴 관측 끝에 1930년 2월 태양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작은 점 광원처럼 빛나는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왕성이었습니다. 명왕성의 발견은 과학계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9번째 행성이라는 칭호는 천문학적 의미 외에도 문화적으로 많은 호기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명왕성은 기존의 행성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곧바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왕성은 지름 약 2377km로 태양계의 다른 8대 행성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이는 지구의 달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행성치고는 상대적으로 극히 작은 편이죠. 뿐만 아니라 명왕성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표면을 갖고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너무 먼 거리와 공전 궤도의 이심률, 그리고 기울기가 커서 다른 행성과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명왕성은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지는 구간도 있고 궤도가 타원형이며 공전 주기가 248년이나 되는 등 매우 독특한 천체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천문학계에서는 명왕성을 과연 행성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본격화됩니다.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카이퍼드에 위치한 또 다른 많은 천체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카이퍼드에서 발견된 이 새로운 천체들은 명왕성과 크기, 구성을 비슷하게 가진 것들이 많았고 과학자들은 행성이라는 전통적인 분류 기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5년 카이퍼드 천체인 에리스의 발견이었습니다. 에리스는 명왕성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명왕성과 쌍벽을 이루는 외행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천문연맹 IAU는 2006년 명왕성을 기존의 행성에서 제외하고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드는 한편 행성의 정의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AU에서 내린 행성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합니다. 첫째,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중력으로 인해 거의 구형을 이루어야 하며 셋째, 궤도 주변에 다른 천체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명왕성에게 치명적이었는데 명왕성은 카이퍼데라는 작은 천체들이 밀집된 영역 속에서 자신의 궤도 주변을 완전히 청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성 지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명왕성은 공식적으로 외행성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결정은 학계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명 플루토 쇼크라 불리는 이 사건은 행성의 개념과
우리 태양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내내 고정되어 있던 태양계 9대 행성으로서의 명왕성 지위가 무너진 것은 단순한 과학상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파장을 남겼지요.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천문학적 용어의 논쟁을 넘어 태양계 구조와 천체 분류체계의 중요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사례는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이 더 정교해지고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카이퍼대와 같은 태양계 외곽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게 만든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왕성의 발견과 행성 지위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플루토 쇼크는 천문학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자 우리 우주에 대한 탐구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카이퍼대에 속한 여러 천체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하나인 콰우아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콰우아르는 명왕성 이후 태양계 외곽에서 발견된 주요 천체로서 그 발견 배경과 특성, 그리고 과학적 의미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카이퍼대는 우리 태양계의 외곽에 위치한 광대한 얼음 천체들의 집합체로 그 존재 자체가 천문학계에 신비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움만으로 카이퍼대가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카이퍼대를 탐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는 매우 깊고 의미 있는 과학적, 역사적 배경에 기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저 먼 태양계 경계 지역의 작은 얼음 덩어리들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 탐사의 중요성과 인류가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이퍼대는 단순히 태양계 경계 외곽에 존재하는 얼음 천체의 집합일 뿐 아니라 태양계 형성 초기에 남은 잔해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즉, 카이퍼대 천체들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의 원시 소행성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이 거대한 중력과 충돌에 의해 재구성되고 변화되어 왔다면 이 먼 외곽 카이퍼대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시간의 캡슐 같은 천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는 곧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직접 간접적으로 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카이퍼대 탐사는 태양계 역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우주선이나 첨단 망원경을 통해 이곳에 위치한 천체의 크기, 궤도, 구성 성분, 표면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과거 태양계 내에서 어떤 물질들이 모여 행성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특정 물질들은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뉘었는지 등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성 탐사를 넘어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인류의 인식을 크게 증진시키는 작업입니다. 특히 명왕성의 행성지위 논란을 겪으면서 천문학자들의 눈길은 태양계 외곽 미지의 영역, 즉 카이퍼대로 더욱 쏠리게 되었습니다. 명왕성보다 크거나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속속 카이퍼대에서 발견되었고, 이들은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엮여 기존 행성 분류 체계에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카이퍼대의 천체 탐사가 과학적으로 필수적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또한 카이퍼대 탐사가 단순히 과학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새 장을 여는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태양에서 매우 먼 거리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카이퍼대 천체들은 그간 직접적인 탐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로봇 우주선과 고성능 지상 및 우주 망원경의 발달로 인해 현실적으로 카이퍼대에 대한 정밀 관찰과 심지어 우주선 착륙 탐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임과 동시에 태양계 탐사의 범위를 기존 행성들에서 아주 외곽 소천체까지 확장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미션은 카이퍼대 탐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6년에 발사된 이 우주선은 명왕성과 그 주변 천체를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카이퍼드에 대한 인류 최초의 근접 탐사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명왕성 근접 비행을 통해 전례 없는 세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명왕성 표면의 지질학적 활동, 대기 구성, 그리고 위성들과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카이퍼드 천체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닌 활발한 지질학적 역사를 가진 복합적 천체임을 점차 밝혀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카이퍼드는 태양계 내 소행성 및 혜성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혜성들이 카이퍼드를 근원으로 하여 태양계 중심을 지나가면서 때때로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카이퍼드 탐사는 우주의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카이퍼드 탐사는 극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되는 물과 유기물들이 이곳 얼음 천체에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이퍼드 탐사는 우리 태양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별 주위의 행성계와 비교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발견되는 얼음과 먼지의 원반 구조와 카이퍼드와의 유사성 혹은 차이점을 연구함으로써 별과 행성 시스템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즉, 카이퍼드 탐사는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기원을 되묻는 근본적인 물음을 푸는 것이기도 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이퍼드 탐사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투자 증가는 우주 탐사의 기술 발전과 국제적 협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곽 천체 탐사는 고도화된 우주선, 정밀 관측 장비, 그리고 긴 탐사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들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우주 탐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카이퍼드 탐사는 인류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카이퍼드는 단순한 미지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과학적 호기심과 탐험 정신을 자극하는 소중한 우주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카이퍼드의 대표적인 천체 중 하나인 콰오아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발견과 연구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양계 가장 바깥쪽 명왕성 너머 광활하게 펼쳐진 카이퍼드에는 수많은 다양한 천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태양계의 잔해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얼음 덩어리들의 집합소이자 우주 탄생 초기에 형성된 원시 물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카이퍼드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천체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곳이 왜 인류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이퍼드는 궤도와 크기, 표면 구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곳은 행성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외행성 드워프 플래닛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 천체들과 더 작은 소천체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외행성은 기존의 행성과는 다르게 자신의 궤도 주변을 완전히 청소하지 못했지만 중력에 의해 거의 구형의 형상을 갖춘 천체를 의미하는데 카이퍼드에는 이런 외행성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카이퍼드 외행성으로는 명왕성 외에도 에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 그리고 콰오아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얼음과 암석이 혼합된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특유의 궤도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하우메아는 자전 속도가 매우 빨라 고유한 타원형 모양을 띠고 있기도 하며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크기가 더 크면서도 당시 행성 지위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명왕성은 카이퍼드의 천체들 중 가장 유명하고 큰 편에 속하며 위성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위성은 천문학 연구를 통해 중력 상호작용과 천체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성 중 특히 가장 큰 카론차로는
명왕성과의 크기 비율이 매우 커서 어떤 연구자들은 명왕성 카론을 사실상 쌍성계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카이퍼드에는 크기가 행성보다는 작지만 수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수많은 소천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 소천체들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메탄, 물, 질소 등의 얼음과 먼지 성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매우 먼 만큼 표면 온도는 극히 낮아 이 얼음들은 쉽게 녹거나 증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카이퍼드에서는 일부 소행성들이 공전 궤도를 따라 흐르는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고리들은 천체 간의 중력 상호작용이나 충돌로 인해 생성된 조각들로서 천체의 역학적 특성과 역사적 충돌 사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하우메아 주변에는 가느다란 고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천체가 과거에 거대한 충돌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카이퍼드 천체들의 궤도 또한 매우 특이합니다. 대부분 해왕성의 궤도 너머에 있지만 일부 천체는 해왕성과 궤도 공명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기도 하며 어떤 천체들은 해왕성 궤도를 횡단하는 이심률이 큰 궤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이퍼드에는 궤도가 교란되거나 다양한 궤도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태양계 내에서의 중력적 상호작용과 당시 형성 환경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카이퍼드 천체들은 우리에게 해성의 기원에 관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주기 해성들이 카이퍼드나 오르트 구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태양계 내로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꼬리를 만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퍼드 천체의 작은 충돌이나 중력 교란이 해성의 궤도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카이퍼드는 태양계 내 물질 순환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처럼 카이퍼드의 다양한 천체들은 그 크기와 구성, 궤도뿐 아니라 지질학적 활동과 역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이퍼드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태양계의 역사와 진화를 상징하는 원시 천체의 집합체로서 천문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다양한 천체들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몇몇 거대 외행성들, 즉 에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특별한지, 어떤 천문학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외곽에 자리한 카이퍼드는 다양한 미지의 천체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대표적인 세 외행성 에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우리 태양계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뿐 아니라 행성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세계 천문학계의 논의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천체가 지닌 특징과 과학적 의미, 그리고 그 발견이 태양계 탐사에 던진 중요한 메시지에 대하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리스는 2005년에 발견된 카이퍼드 외행성 중 가장 유명한 천체로 특히 명왕성과의 크기 비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에리스의 지름은 약 5,126km로 명왕성 약 2,037km에 근접하는 크기지만 더 무겁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리스의 질량이 명왕성보다 크다고 밝혀지면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행성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맞이했고 이 변화를 통해 명왕성의 행성 지위가 외행성으로 조정되는 플루토 쇼크가 발생하였습니다. 에리스의 궤도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38에서 97 천문단위 사이를 타원형으로 돌며 매우 이심률이 큰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거리 차이가 커서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멀 때의 위치가 크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표면과 함께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미한 대기를 가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리스는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디스노미아로 불리며
에리스의 관측 과중교환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우메아입니다. 하우메아는 독특하게도 빠른 자전 속도로 인해 명확한 타원형 모양을 띠는 외행성입니다. 약 3.9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자전 주기를 가지며 이로 인해 원반 모양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지름은 약 유엽 30암률 70km 정도로 불균형한 형태를 지니고 있죠. 하우메아의 표면은 밝고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자외선 관측에서도 높은 반사율을 보입니다. 이 천체는 다른 외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를 가지며 약 285년의 공전 주기를 갖습니다. 하우메아에게는 여러 개의 위성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위성인 히이아가 하이아카와 둘째 위성인 나말리/나마카가 있습니다. 이들 위성은 하우메아와 함께 충돌이나 역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우메아의 기원에 관한 가설 중 하나는 거대한 충돌로 인해 탄생한 파편들이 재집결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태양계 초기의 역동적인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마케마케는 2005년에 에리스와 거의 동시에 발견된 외행성으로 지름은 약 헌디의 30km 정도로 작으면서도 명왕성만큼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케마케의 궤도는 태양으로부터 대략 38에서 52 천문단위 범위에서 타원 형태를 그리며 공전하고 있고 약 3억 5년의 공전 주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체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매우 어두워 태양광 반사율은 중간 정도입니다. 마케마케 역시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2016년에 발견된 위성 MK2가 그것입니다. 그 크기는 비교적 작지만 마케마케의 중력과 궤도 역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관측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카이퍼대 대표 외행성들은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각기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역사를 가진 복합체로서 태양계 형성과 진화 과정에 중요한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 천체의 발견과 연구는 우주 천체 분류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 왔고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행성의 정의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 채택한 현행 행성 정의가 이들을 외행성으로 분류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미래 태양계 연구와 우주 탐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체들의 탐사는 우주 탐사 기술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명왕성과 함께 에리스와 마케마케, 하우메아 등의 접근은 향후 우주선 탐사 미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물리적 특성, 대기 구성, 위성 간 상호작용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태양계 바깥쪽까지도 인류의 과학적 호기심과 도전이 확장되었음을 상징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에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는 각자의 독특함과 의미를 통해 태양계 경계 구역 연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우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이퍼대 안에서 비교적 늦게 발견된 흥미로운 천체인 콰우아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며 그 발견 배경과 과학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2002년은 태양계 외곽 천체 연구의 역사에서 특별한 해로 기록됩니다. 특히 카이퍼대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외행성 중 하나인 콰우아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해가 바로 200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콰우아르의 발견은 단순한 새로운 천체 발견을 넘어 태양계 외곽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탐구 의지를 크게 고취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와 탐사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콰우아르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배경과 당시의 상황, 그리고 발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콰우아르의 발견은 2002년 6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공 과대학교 칼텍의 마이크 브라운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브라운 연구팀은
태양계 외곽에 숨겨진 미지의 천체들을 찾기 위해 대규모 관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으며 주로 롱아일랜드의 팔로마 천문대 돌연변이 망원경과 하와이의 켑 망원경을 활용해 깊은 우주를 집중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콜라서한 갑작스러운 빛의 움직임과 모양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 브라운과 동료들은 태양에서 약 43AU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서 움직이는 작은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 천체는 당시 부호 2002의 LM62라는 임시 명칭으로 불렸으며 훗날 인류 신화에서 창조와 질서의 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이름 콰오아르로 공식 명명되었습니다. 콰오아르는 지름 약 한 100km에 달하는 크기로 이는 당시 알려진 카이퍼대 천체들 중에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해 태양계 경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콰오아르의 발견은 이전까지 주로 명왕성이나 에리스 같은 외행성에 집중되었던 태양계 행성계 외곽 연구에 신선한 충격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천체는 명왕성보다는 작지만 외행성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태양계 경계의 다채로운 구성원들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카이퍼대 내에 더 많은 큰 천체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발견 당시 콰오아르는 약 40AU의 거리에서 태양을 도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공전 궤도와 성분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콰오아르의 궤도 역시 타원형이었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명왕성과 유사해 카이퍼대 천체들의 궤도 다양성을 대표하는 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물과 얼음 그리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표면은 태양 광선을 반사하여 희미하게 빛났으며 이 특성은 이후 스펙트럼 분석과 대기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콰오아르의 발견은 천문학계에 카이퍼대 거대 천체의 존재에 대한 재확인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후속 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더 많은 천체를 찾아내고 연구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콰오아르는 명왕성 이후 최초로 발견된 중간 크기 외행성으로서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는 탐사와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콰오아르의 이름은 캘리포니아 토착 원주민인 친족어인 키스의 신화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신화를 과학과 연결짓는 의미 있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과학적 발견에 문화적 의미를 더한 콰오아르의 이름 선정은 우주 탐사의 인문학적 가치를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2002년에 발견된 콰오아르는 카이퍼대 및 태양계 외곽 연구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후 이어진 우주과학의 도전과 성취에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가 왜 인류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천체가 우주과학에 던진 흥미로운 질문들을 중심으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콰오아르의 발견은 2002년 태양계 외곽 연구에서 뜻깊은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를 가능케 한 주인공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양계 외곽의 미지의 영역, 특히 카이퍼대에서 큰 천체들을 탐색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측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브라운은 우주 천체 탐사 분야에서 매우 권위 있는 과학자로 태양계 외곽 천체와 외행성 발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태양계 외곽 소천체 탐사에 특화된 여러 관측 프로젝트를 이끌며 콰오아르뿐만 아니라 이후 에리스, 하우메아, 마케마케 등 유명 외행성들의 발견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의 팀은 첨단 관측 기술과 분석법을 활용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먼 천체들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는 우주 천체 발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콰오아르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용된 관측 장비들은 당시 최고 사양의 망원경과 카메라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발견에 크게 기여한 장비는
팔로마 천문대의 1.2m 국영 광시야 망원경과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위치한 캑 천문대의 10m급 대형 망원경이었습니다. 팔로마 천문대의 1.2m 사무엘 오친 망원경은 넓은 하늘 영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마이크 브라운과 팀은 이 망원경을 이용해 카이퍼대의 광범위한 영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더 정밀한 스펙트럼 분석과 미세 관측에는 캑 천문대에 거대한 망원경이 사용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콰오아르의 크기, 밝기, 표면 구성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 카메라 시스템은 CCD 전자집적회로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는데, 이 센서는 매우 민감하여 먼 천체가 내는 미세한 빛도 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들은 다중 노출 및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 움직이는 천체를 배경별들과 구분했으며, 이로 인해 작은 점으로 보이는 콰오아르를 정확히 따라가며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콰오아르를 발견하고 확실히 확인하는 데에는 컴퓨터 보조 분석 기술과 자동 검출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광범위한 하늘 이미지를 촬영한 후 움직임과 밝기 변화를 감지하는 소프트웨어가 후보 천체를 선별하고, 인간 관측자들이 이를 검토해 발견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 브라운 연구팀은 당시의 관측 조건과 신기술 덕분에 콰오아르라는 대형 카이퍼대 천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먼 태양계 경계 천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의미했습니다. 콰오아르는 그 크기와 명성과 더불어 첨단 장비와 혁신적 관측법을 통해 우주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자들의 헌신과 첨단 관측 장비의 결합은 단지 콰오아르 발견에 그치지 않고 태양계 외곽 미지의 영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인류의 우주 탐사 의지가 만나 더욱 신비로운 천체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콰오아르라는 천체가 가진 독특한 특징과 인류가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외곽, 카이퍼대에 위치한 천체들은 그들의 고유한 궤도 특성으로 우주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끕니다. 이러한 천체 중 콰오아르는 특히 명왕성과의 궤도 관계를 통해 태양계 외곽 영역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콰오아르의 궤도 형상과 특성, 그리고 명왕성과의 상대적 거리 관계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콰오아르의 공전 궤도는 타원형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평균 거리는 약 43 천문단위 AU로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인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콰오아르가 태양으로부터 상당히 먼 외곽 공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콰오아르의 궤도 이심률은 약 1.04로 비교적 원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기에 공전하는 동안 태양과의 거리가 크게 변하지 않아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합니다. 반면 명왕성은 궤도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콰오아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왕성의 평균 궤도 반지름은 약 39.5 AU로 콰오아르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깝지만 명왕성의 궤도 이심률은 약 19.25에 이릅니다. 이 말은 명왕성 궤도가 더욱 타원형이며, 따라서 명왕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는 근일점과 멀어지는 원일점 사이 거리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명왕성의 궤도는 해왕성의 궤도와 교차하는 등 복잡한 궤도 특성을 보여줍니다. 콰오아르와 명왕성은 그 궤도 거리에 있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적지만 카이퍼대 내에 놓인 천체들이 겪는 중력 상호작용과 궤도 공명 관계 등 복잡한 역학계를 구성합니다. 명왕성과 콰오아르는 현재 중력적인 직접 상호작용보다는 카이퍼대 천체들의 일반적인 궤도 경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콰오아르의 공전 주기는 약 287년으로 명왕성의 248년에 비해 더 깁니다.
이는 콰오아르가 태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공전하기 때문으로 천체의 공전 주기는 태양과의 거리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궤도의 이심률이 낮은 콰오아르는 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주의 긴 여행을 이어가는 반면, 명왕성은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크게 변동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콰오아르의 궤도 경사는 약 8도 정도로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면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이는 콰오아르가 태양계 원반과 유사한 평면에서 공전한다는 점을 뜻하는데, 명왕성은 약 17도에서 17.2도 사이의 경사를 가지며 그보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도 차이는 카이퍼데 내 천체들의 다양한 탄생 및 형성과 진화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이렇듯 콰오아르와 명왕성은 각각 고유한 궤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카이퍼데라는 동일한 우주 공간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소행성형 외행성들이자 태양계 외곽의 대표적 천체입니다. 두 천체 사이의 거리와 궤도 차이는 카이퍼데를 포함한 태양계 외곽 환경이 얼마나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천체 사이의 거리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태양계 바깥 경계에 위치한 천체들이 서로 어떻게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궤도 변화를 겪으며 태양계 전체의 동적 평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콰오아르와 명왕성의 궤도 관계 연구는 향후 우주 탐사 미션과 카이퍼데 천체의 표적 선정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두 천체의 거리와 궤도 안정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주선의 경로 설계와 탐사기간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탐사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콰오아르의 궤도는 태양계 외곽에서 특히 안정적이면서 탐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명왕성과는 궤도와 거리면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모두 카이퍼데 천체들 사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콰오아르 표면의 구성과 지질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이 독특한 외행성이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 카이퍼데에 위치한 대표적인 외행성으로서 인류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천체입니다. 이 천체의 크기와 질량, 밀도 등 기본 정보는 콰오아르가 태양계 형성과 진화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콰오아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차분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콰오아르의 크기는 지름 약 1100km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달 크기의 약 절반 정도이며 명왕성 약 2877km의 절반가량 크기입니다. 카이퍼데에 존재하는 여러 외행성 중에서 비교적 큰 축에 속하며, 이 크기는 태양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중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콰오아르의 신속한 자전과 함께 크기는 표면 지형과 내부 구조 연구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질량은 크기와 밀도 측정을 통해 추정되는데, 콰오아르의 질량은 약 1.662제 12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 질량의 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카이퍼데 내 다른 소천체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무게입니다. 질량은 콰오아르가 자신의 중력장으로 인해 어떻게 물질을 유지하며 위성 또는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밀도는 물질 구성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콰오아르의 평균 밀도는 약 80빌리언 cm3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밀도는 얼음과 암석이 혼합된 내핵 구조를 시사하는데, 태양계 내 다른 얼음 행성이나 외행성과 유사한 특성입니다. 즉, 콰오아르는 돌과 얼음 성분의 결합체임을 보여주며,
이는 태양계 초기 형성과 이후 외곽 천체들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콰오아르의 표면에는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물얼음은 콰오아르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물질이고, 메탄이나 암모니아 얼음 등도 부분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표면 구성은 콰오아르가 태양계 형성 후 외곽 환경에서 물질 교환이나 대기 현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콰오아르가 지닌 질량과 크기, 밀도 등의 물리적 특성은 이 천체가 외행성으로 분류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외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중력으로 인해 거의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카이퍼대 내에서 콰오아르가 비교적 균일한 구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천문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물리적 구성과 특성은 콰오아르를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닌 복합적이고도 역동적인 천체로서 인식하게 만들며, 태양계 외곽 영역의 천체들이 단순한 미세입자 모임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와 화학적 진화를 겪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콰오아르의 복잡한 궤도, 크기, 질량, 밀도 등은 향후 우주 탐사 미션 및 지상 망원경 관측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학적 목표와 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천체의 심층 연구는 우주 초기 물질 분포, 행성 형성 과정, 그리고 태양계 외곽 미지의 천체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콰오아르의 위성인 웨이어스, 웨이워트과 관련된 독특한 특징과 그 과학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성과의 상호작용은 콰오아르 자체의 구조 및 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열쇠를 제공합니다.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 카이퍼대에서 태양을 도는 대표적인 외행성으로, 그 자전과 공전 주기는 이 천체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콰오아르의 자전 속도와 공전 주기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고 그 의미와 과학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콰오아르의 자전에 대해 살펴보면, 천문학 관측으로 측정된 콰오아르의 자전 주기는 약 7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 주기인 24시간보다는 짧지만 우리 태양계 내 다른 외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입니다. 콰오아르가 약 17시간 만에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것은 이 천체의 크기와 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자체 중력과 구조적 강도에 따라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자전 주기는 천체의 내부 구조, 표면 형성, 지질학적 활동, 대기 유지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줍니다. 콰오아르의 자전 속도는 표면의 얼음이나 암석이 거의 쉽게 변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동시에 내부 구조의 변형이나 분화, 가능성 있는 대기의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전이 너무 빠르면 원심력으로 인해 천체가 팽창하거나 기형적인 형태를 띌 수 있으나, 콰오아르의 자전 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안정적인 범위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공전 주기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콰오아르는 태양을 도는데 약 287년이 걸립니다. 이 공전 주기는 콰오아르의 궤도 반지름, 즉 태양과의 평균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콰오아르가 태양으로부터 약 43천 문단위 AU, 1AU는 지구와 태양 간 거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공전 주기는 케플러의 제3법칙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287년이라는 긴 공전 주기 덕분에 콰오아르는 태양계를 천천히 오래 도는 여정에 있으며, 이는 태양계 외곽 천체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콰오아르의 긴 공전 주기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만큼 태양 빛의 강도가 약해 에너지도 한정적임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표면의 얼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공전 궤도에 따라 콰오아르는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궤도가 거의 원형에 가까워 큰 거리 지연이 없어
표면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콰오아르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갖는 의미는 단지 천체의 운동 특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 주기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소천체들이 어떻게 모이고 진화했는지, 중력 상호작용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단서로 활용됩니다. 또한 콰오아르 주변 위성인 웨이어스 웨이워트, 과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며 위성과의 조석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됩니다. 자전과 공전주기 측정은 고해상도 지상 망원경과 우주 망원경,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과 스펙트럼 분석 등 다양한 천문학적 기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콰오아르의 경우 발견 이후 수차례에 걸친 관측이 이어져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으며, 이는 태양계 외곽 탐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아울러 콰오아르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 관한 연구는 미래 우주 탐사 미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탐사선이 착륙하거나 근접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천체의 자전 속도와 공전 주기를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콰오아르의 약 17시간 자전 주기와 287년 공전 주기는 이 천체가 가진 물리적 안정성과 태양계 외곽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콰오아르의 표면 구성과 지질학적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이 천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우주의 신비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콰오아르, 태양계 외곽의 카이퍼드에 위치한 이 외행성은 그 표면과 대기 구성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특징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표면을 덮고 있는 얼음 성분과 희미한 대기에서 발견된 메탄의 존재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콰오아르 표면에 얼음 종류와 메탄이 지니는 의미, 그리고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대기와 환경 특성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콰오아르의 표면은 물 얼음을 비롯해 메탄, 질소 등 다양한 얼음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물 얼음은 카이퍼드의 천체들 중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성분인데, 콰오아르 역시 이 얼음 성분이 표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 얼음은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며 태양계 외곽의 극한 환경에서 천체 표면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메탄 얼음이 더해지면서 콰오아르의 표면은 더욱 복잡하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발전합니다. 메탄은 강한 자외선과 기타 태양풍에 노출될 경우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콰오아르는 태양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탄의 파괴가 느리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메탄 얼음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탄 얼음은 표면의 반사율에도 영향을 미쳐 콰오아르를 희미하지만 일정한 밝기로 관측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메탄은 콰오아르의 대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콰오아르는 대기가 매우 희박하지만 메탄 분자가 기체 상태로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행성에서도 태양 복사열에 의해 얼음이 서서히 승화해 대기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대기는 명왕성이나 에리스의 대기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지만 콰오아르의 환경이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요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콰오아르 표면에서 확인된 얼음과 메탄의 존재는 그 천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 표면의 미세한 지질학적 활동이나 태양 복사에 의한 성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콰오아르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천체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같은 얼음과 메탄의 조합은 또한 지구 외 생명체 연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메탄과 물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콰오아르가 직접 생명을 품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러한 화학적 구성은 다른 우주 환경 연구에 귀중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골라서서 콰오아르 표면의 얼음과 메탄은 이 천체가 태양계 내 다른 외행성이나 소행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환경과 대기 특성을 가졌음을 입증합니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콰오아르를 카이퍼대 탐사와 우주 초기 환경 재구성 연구에 있어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미래 탐사 임무를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의 위성인 웨이어스 웨이워트르의 발견과 그 특수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콰오아르 시스템의 흥미로운 점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태양계 외곽 카이퍼대에 위치한 외행성 콰오아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위성인 웨이어스 웨이워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반 천체는 콰오아르와의 중력 상호작용과 천체계 내 역학적 특성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로 그 발견과 특성은 우리에게 태양계 형성과 진화에 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이엇의 발견 과정과 주요 특성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웨이엇은 2006년에 하벨 우주 망원경 하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이용한 정밀 관측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콰오아르를 대상으로 한 탐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기에 그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연구자들은 콰오아르 주변에서 이동하는 작은 반점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콰오아르 주변을 공전하는 위성으로 간주되었고 공식적으로 웨이엇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웨이엇은 콰오아르의 중력에 의해 묶여 공전하는 위성으로 그 크기는 약 17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콰오아르 본체 크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지만 카이퍼대 위성치고는 중간 규모에 속합니다. 웨이엇의 궤도는 콰오아르로부터 약 14,500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공전 주기는 약 11.4일입니다. 이러한 궤도와 주기는 콰오아르와 웨이엇 시스템의 중력적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웨이엇의 표면은 매우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메탄 얼음이라든지 밝고 반짝이는 물질보다는 암석 및 고체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런 어두운 표면은 위성의 고유 형성과 더불어 태양계 외곽에서 오랜 시간 우주 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진행된 화학적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웨이엇과 콰오아르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들 체계의 진화와 형성 과정에 대해 학문적으로 많은 가설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웨이엇이 원시 태양계 시대에 콰오아르와 큰 충돌 또는 포획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었거나 충돌 파편이 뭉쳐서 만들어진 위성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태양계 초기 동력학적 환경과 물질 분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웨이엇의 궤도와 운동 특성은 콰오아르 자체의 질량과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성과 주체 천체 간의 중력적 작용에 의해 궤도 변화가 일어나면 이를 정밀 측정함으로써 천체의 밀도와 내부 분포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과학자들은 콰오아르와 웨이엇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복합적인 지질학적 특성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엇은 그 이름만큼이나 인류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콰오아르가 미국 원주민 키족 신화에 나오는 창조신 이름에서 유래했다면 웨이엇의 이름 역시 이 신의 아들로서 혼돈과 질서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신화적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 부여는 우주과학과 인문학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좋은 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웨이엇은 콰오아르의 동반자로서 크기는 작지만 태양계 외곽 외행성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발견과 세부 특성은 카이퍼대 천체계의 조성, 형성 과정, 그리고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 이들의 탐사는 태양계 외곽 천체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콰오아르의 표면 관측과 반사율, 그리고 지질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천체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환경과 특징들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콰오아르는 카이퍼드에 위치한 외행성으로서 그 표면 색깔과 반사율은 이 천체의 구성 성분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콰오아르의 표면 색깔 특성 및 반사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과학적 의미에 대해 차분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광학 및 적외선 관측 기술을 활용해 콰오아르 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빛을 분석함으로써 이 천체의 표면 특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콰오아르의 표면은 대체로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이는 태양계 외곽에 냉각된 얼음과 암석 혼합체 특유의 색깔로 해석됩니다. 붉은색은 주로 메탄, 에탄, 그리고 다른 복합 유기물이 태양광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화학적으로 변화된 결과로 추정되며 이를 탈인, 토린이라고 부릅니다. 탈인은 우주 공간에서 분자들이 중합 반응을 거치며 형성되는 유기 고분자 물질로 콰오아르와 같은 외곽 천체의 표면에 흔히 존재합니다. 콰오아르의 표면 색깔은 명왕성이나 하우메아, 마케마케와 같은 다른 카이퍼드 외행성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붉은색을 띠는데 이는 이들 외행성들이 갖는 다양한 표면 성분과 지질학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하우메아는 상대적으로 더 밝고 중성적인 색을 가지는 반면 마케마케는 더욱 짙은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콰오아르의 표면 색깔은 천체의 온도, 자외선 노출 정도, 그리고 표면 물질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반사율, 즉 알베도, 알베도는 천체의 표면이 태양빛을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콰오아르의 알베도 연구는 표면 물리와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콰오아르의 평균 반사율은 약 14%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표면이 대체로 어두운 편임을 의미합니다. 윗면에 얼음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율이 낮은 것은 소량의 유기 화합물이나 광물질이 얼음에 섞여 빛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콰오아르의 반사율이 표면 곳곳에서 불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면이 미세한 얼음과 암석, 그리고 우주 방사선에 의한 변질 부분으로 구성되어 일정한 반사 패턴이 아닌 복잡한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불균일성은 탐사선이나 고성능 망원경으로 세밀한 관측이 수행될 때 더욱 명확해지며 콰오아르 표면의 여러 지질학적 과정과 역사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콰오아르의 표면 색깔과 반사율 특성은 또한 이 천체가 태양계 외곽의 원시 소천체와 비교해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비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체로 낮은 알베도와 노출된 유기물질은 콰오아르가 우주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온 결과임을 뜻하며 이는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의 영향이 표면 화학적 변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콰오아르의 표면 성분과 반사 특성 연구는 향후 우주 탐사 미션의 임무 설계에도 기초가 됩니다. 표면의 어떠한 지역이 특히 밝거나 어두운지, 얼음과 암석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탐사선 착륙지 선정이나 관측 목표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콰오아르의 표면 색깔과 반사율은 이 천체가 단순한 얼음 알갱이가 아니라 유기물과 암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태양계 외곽에서의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는 태양계 형성과 진화, 외곽 우주 환경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하며 앞으로도 콰오아르와 같은 카이퍼드 천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콰오아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위성 웨이엇의 발견과 특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콰오아르, 태양계 바깥쪽 카이퍼드에 위치한 외행성으로서 그 대기 존재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태양계 외곽 천체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명왕성이나 에리스와 같이 더 잘 알려진 외행성이 희미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콰오아르 역시 대기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콰오아르는 태양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극히 약합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의 얼음이 승화하여 기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측 결과를 살펴보면 콰오아르 또한 아주 희박한 대기층을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기 분자의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직접 탐사선이 방문하지 않는 이상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스펙트럼 관측과 빛의 산란 분석을 통해 일부 클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콰오아르 표면에는 메탄과 질소 얼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얼음은 태양의 미약한 열에 의해 승화 과정을 겪으며 대기 형성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왕성과 비교했을 때 콰오아르의 크기와 중력이 다소 작아 대기가 더 희박하고 유지기간도 짧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대기층이 형성되었다 소멸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콰오아르의 궤도 위치와 고도 변화에 따라 대기 상태가 변할 수도 있다고 가정합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는 근일점 부근에서는 얼음이 약간 증발해 희미한 대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원일점으로 멀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응축되어 표면의 얼음 형태로 재착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동적 대기 변화는 콰오아르의 환경을 더욱 흥미롭고 복잡하게 만들며 미래 대기 관측 및 탐사 미션에서 검증해 볼 중요한 가설입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대기 성분 분석이나 두터운 대기층을 검출하지 못했지만 테라헤르츠 스펙트럼 분석, 감마선 및 자외선 관측 등 현대 천문학 기법의 발전으로 앞으로 더 정밀한 대기 탐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주 환경에서 행성의 대기 유지 메커니즘과 얼음 행성들의 진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콰오아르는 명확한 대기층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매우 희박한 대기의 존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태양계 외곽 외행성 중 독특한 기상 환경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탐사는 향후 우주 관측과 탐사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며 콰오아르가 가진 비밀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 표면의 세부 지질학적 특성과 우주 환경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신비로운 천체의 더욱 깊은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의 행성 분류는 오랜 세월 동안 과학적 진보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에 발견된 카이퍼드의 외행성 콰오아르는 행성의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천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콰오아르의 발견과 그 이후의 연구는 기존의 행성 개념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결국 명왕성의 행성 지위 박탈과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천체 분류 체계의 탄생을 견인한 핵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콰오아르가 태양계 행성 분류에 미친 영향과 천문학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콰오아르가 발견되기 전까지 태양계 행성은 전통적으로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9개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카이퍼대를 집중적으로 탐사하면서 명왕성 밖에도 크고 작은 여러 얼음 천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중 콰오아르는 명왕성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태양계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천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을 야기했습니다. 콰오아르의 존재는 전통적인 행성 정의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존에는 태양 주위를 돌면서 충분한 크기와 중력을 가진 천체를 행성으로 간주했지만 콰오아르와 같은 중간 크기 천체가 여러 개 발견되자 과연 이들을 모두 행성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콰오아르 발견을 계기로 행성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국제천문연맹 IAU는 2006년에 새로운 행성 정의를 마련했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행성이 되려면 태양 주위에서 돌고 충분한 질량으로 자기 중력에 의해 구형을 이루며 궤도 주변을 청소해 자신의 중력권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콰오아르가 이 정의의 구형 조건과 주변 천체 청소 조건 중 청소 조건에서 미흡해 외행성으로 분류되면서 태양계 행성수는 8개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콰오아르의 비교적 큰 크기와 안정된 구형 형태는 명왕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궤도 주변 잔여 물질과의 관계 등에서 행성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점은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 설립에 결정적인 실질적 근거가 되었으며 그를 통해 태양계의 미지의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콰오아르의 발견과 연구는 단순한 분류체계 개선을 넘어서 천체의 기원과 태양계 형성 역사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콰오아르는 태양계 초기 얼음과 암석이 어떤 형태로 결합돼 오늘날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콰오아르는 행성학뿐 아니라 우주 역사를 해석하는 통찰의 열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과 교육 분야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명왕성이 더 이상 행성이 아니게 된 사실과 함께 콰오아르를 포함한 외행성들이 등장하면서 우주 과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새롭게 확장되었고 이는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크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콰오아르의 발견은 태양계 행성 분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시켰으며 명확한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분류 체계의 개편을 이끌었습니다. 콰오아르와 같은 천체들의 출현은 우주 탐사의 방향을 세분화하고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콰오아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천문학적 연구 내용과 신비로운 특성들을 차례로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콰오아르와 명왕성은 모두 태양계 외곽의 카이퍼대에 위치한 대표적인 외행성이자 태양계 탐사와 행성 분류 논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천체들입니다. 이 두 천체는 크기에서부터 궤도, 표면 특성, 질량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태양계 외곽 천체 연구뿐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크기 면에서 콰오아르의 지름은 약 1100km로 명왕성의 약 절반 정도 크기인 약 2377km에 비해 작습니다. 하지만 콰오아르는 여전히 카이퍼대에서 상당히 큰 천체 중 하나로 중력에 의해 거의 구형의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명왕성은 태양계 전통적 행성들에 비해 작지만 카이퍼대를 대표하는 대표적 외행성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을 비교하면 명왕성이 콰오아르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왕성의 질량은 약 1.311 우지킬로그램인 반면 콰오아르는 약 1.667 1kg 수준으로 대략 명왕성 질량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차이는 두 천체가 중력적으로 주변 천체를 청소하는 능력과 내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궤도 특성을 보면 명왕성은 태양을 248년 주기로 타원형의 궤도를 돌며 궤도 이심률이 0.25로 비교적 크고 궤도면이 태양계 행성들의 평균 궤도면에서 크게 기울어진 약 17도의 경사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명왕성은 때때로 해왕성보다 태양에 가까워지는 특이한 궤도를 보입니다. 반면 콰오아르는 평균 거리가 약 43AU로 명왕성보다 떨어져 있고 궤도 이심률은 약 0.04로 상당히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며 궤도 경사도 약 8도로 명왕성에 비해 평탄한 편입니다. 표면 구성에서도 두 천체는 공통점과 차이를 보입니다. 명왕성은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등의 얼음과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은 얼음과 복잡한 색채로 덮여 있습니다. 콰오아르 역시 물 얼음과 메탄 얼음이 줄을 이루며 표면에 탈인과 같은 유기물이 존재해 붉은 색조를 띱니다. 하지만 명왕성에 비해 콰오아르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거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콰오아르는 또한 명왕성과 달리 한 개의 소형 위성인 웨이엇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위성은 크기, 궤도, 구성면에서 명왕성의 여러 위성과는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두 천체가 형성되고 진화한 환경과 조건이 서로 다름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콰오아르와 명왕성은 크기나 질량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둘 다 카이퍼대 내에서 중력에 의해 구형을 유지하는 대표적 외행성이라는 점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표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 태양 거리에서 안정적인 공전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태양계 외곽 천체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잘 보여주며 콰오아르의 발견이 명왕성을 포함한 태양계 천체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합니다. 결국 두 천체의 비교 분석은 태양계 과학이 단순한 행성 탐사에서 벗어나 행성과 외행성, 그리고 소천체들의 경계와 진화를 이해하는 정교한 학문적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콰오아르와 명왕성에 대한 연구는 양 천체가 지닌 신비로운 특성과 태양계 형성사에 관한 중요한 해답을 찾는 데 필수적인 과업이 될 것입니다. 카이퍼대에 위치한 외행성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 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천체로 그 발견 이후 다각도의 과학적 연구와 우주 탐사 미션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콰오아르 탐사는 태양계 형성의 비밀과 외곽 천체들의 기원, 그리고 행성 진화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우주 과학 연구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콰오아르 탐사의 과학적 의의는 무엇보다 태양계 외곽에 존재하는 거대 외행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태양계의 경계와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힌 데 있습니다. 콰오아르는 명왕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이지만 안정적인 구형을 이루고 있어 외행성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콰오아르의 표면 구성, 자전 및 공전 특성, 위성 웨이엇과의 상호작용 등은 태양계 초기 형성과 물질 분포를 다각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콰오아르 탐사는 태양계 내 계층적 천체 분류 체계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초기 행성 분류의 한계를 드러내며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명왕성의 지위 변경과 카이퍼대 내 다양한 천체들의 연구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콰오아르는 태양계에서 중요한 과학적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콰오아르 탐사는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칼텍 마이크 브라운 연구팀에 의해 최초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팔로마 천문대의 광시야 망원경, 하와이캑 천문대의 큰 구경 망원경 등 첨단 관측 장비들을 사용해 카이퍼대 영역의 광범위한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형 미광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콰오아르를 포함한 여러 중요 천체들을 찾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태양계 외곽 천체 연구에 혁신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콰오아르의 위성 웨이엇, 웨이워트 발견으로 인해 이 천체의 중력 특성과 동역학, 내부 구조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웨이엇과의 관계는 콰오아르 시스템이 단순한 얼음덩어리 이상의 복합체임을 시사하며 태양계 외곽의 천체 형성 및 진화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션 측면에서는 콰오아르에 대한 직접 우주선 탐사 계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뉴 호라이즌스 미션이 명왕성과 카이퍼대 탐사의 가능성을 연 뒤 앞으로 콰오아르 또한 근접 탐사의 후보 천체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사 계획은 첨단 우주선 기술과 기누주항의 노하우를 활용해 카이퍼대 천체들의 대기,
표면, 내부 특성을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요약하면 콰오아르 탐사는 천문학과 우주과학에서 태양계 바깥 경계 공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확장시키고 행성적 천체 분류와 태양계 형성 이론을 재구성하는 데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 발견과 연구 과정은 우주 탐사 기술의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앞으로도 태양계 및 외계 행성계 연구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 표면의 세부적인 화학적 조성 및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며 이 흥미로운 천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많은 과학적 메시지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에 관해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있어 콰오아르와 같은 카이퍼대의 거대 외행성들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의 먼 거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원시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해온 천체로 태양계 형성 과정의 초기 조건과 이후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증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콰오아르는 태양계 형성기였던 약 46억 년 전에 원시 성운에서 비롯된 잔재 물질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여 중력적인 간섭이나 충돌로 인한 지질학적 변형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콰오아르의 표면과 내부 구조를 연구하면 초기 태양계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콰오아르 표면에서 발견되는 얼음과 유기 화합물, 그리고 그 반사율과 색깔은 태양계 내 행성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학설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콰오아르의 표면에 존재하는 메탄과 물 얼음은 태양계 초기에 행성 형성 재료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축적되었는지에 대한 단서이며 이를 통해 물질의 이동과 재분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콰오아르와 같은 천체들의 공전 궤도와 자전 특성은 태양계 초기의 동역학적 환경과 그 당시 소행성 및 행성 간 상호작용의 흔적을 반영합니다. 콰오아르가 비교적 안정된 타원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태양계 내에서 다양한 천체들의 중력적 영향과 교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넷째, 콰오아르가 동반한 위성 웨이엇과의 상호작용은 초기 태양계에서 큰 충돌이나 포획 현상이 빈번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행성과 위성 형성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체 간 역학적 관계는 태양계 내 행성계 형성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콰오아르 연구를 통해 태양계의 경계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천체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태양계 형성 이론의 세부 조정을 촉구하는 과학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얼음 천체에서부터 외행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행성 형성 과정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새로운 우주 탐사 미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콰오아르는 태양계 초창기의 물질 상태와 동적 환경을 간직한 자연의 시간 캡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인류가 우주와 우리 존재의 기원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콰오아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탐사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를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의 카이퍼대 내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외행성 중 하나로 그 궤도 움직임과 장기적인 변화 연구는 태양계 외곽의 역동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콰오아르의 궤도 특성과 그 궤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콰오아르의 현재 궤도는 평균적으로 태양에서 약 43 천문단위 AU 떨어진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궤도의 이심률은 약 1.04로 거의 원형에 가까운 안정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궤도 경사각은 약 8도로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의 궤도면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비교적 평면상에서 공전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궤도 특성은 콰오아르가 태양계 내에서 큰 중력적 충격을 받지 않은 비교적 안정된 궤도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이퍼대 내의 여러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콰오아르의 궤도도 장기적으로는 미세한 변화를 겪습니다. 태양계 외곽에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거대 행성들과 미세한 소행성, 그리고 다른 외행성들이 모두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천체들의 궤도는 천천히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 과정은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단위로 계속됩니다. 특히 콰오아르의 궤도는 해왕성의 중력과 일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력 공명은 예를 들어 특정 주기로 해왕성과의 궤도 관계를 맞추면서 안정성을 증대시키거나 반대로 궤도 이탈과 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적 상호작용은 카이퍼대 천체의 분포와 움직임, 그리고 태양계 전반적인 궤도, 동역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 콰오아르의 자전 운동과 위성 웨이엇과의 조석 효과도 장기적인 궤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은 콰오아르의 자전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위성의 궤도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 두 천체 시스템의 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의 트래킹은 천체의 내부 구조 및 밀도 분포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콰오아르의 궤도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정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태양계 초기 환경과 현재의 구조, 미래의 궤도 변화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태양계 외곽의 천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 어떤 궤도 분포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콰오아르의 궤도 안정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 예를 들어 근처에서 통과하는 별의 중력, 교란이나 오르트 구름 천체와의 충돌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사건은 콰오아르뿐 아니라 카이퍼대 전체의 물질 순환과 천체 분포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해성의 기원 및 태양계의 장기 진화에 관한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콰오아르의 궤도 움직임은 태양계 행성들과 카이퍼대 소천체들 사이의 중력적 상호작용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묘한 변화를 겪는 동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궤도 변화 연구는 우주 공간에서 천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태양계 구조의 안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를 제공하며 앞으로 보다 정밀한 관측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양계 외곽의 비밀을 풀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의 표면 구성과 지질학적 특성,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며 이 천체가 전하는 우주의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에 위치한 카이퍼대 내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외행성입니다. 이 천체 자체뿐 아니라 그 주변에 분포하는 소천체, 고리, 그리고 기타 구성물들은 콰오아르와 카이퍼대 전체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콰오아르 주변의 소천체 및 고리 환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 내 여러 주요 행성과 외행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고리는 천체의 형성과 진화 과정, 그리고 충돌 이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성이나 천왕성 등 거대 행성이 가진 고리는 잘 알려져 있지만 콰오아르를 비롯한 카이퍼대 외행성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임에도 고리나 소규모 분산 물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측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고리 구조가 콰오아르 주변에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콰오아르 주변에서 작고 희미한 소천체들이 탐지되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과거 콰오아르가 경험한 충돌 사건의 잔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돌로 인한 파편들이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고리와 같은 형태로 분포할 수 있는데 이후 중력 상호작용과
태양 복삽 등의 영향으로 재분산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콰오아르 위성인 웨이원뿐 아니라 소규모 궤도상의 물질 덩어리나 밑의 소천체들이 주변 중력장 내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천체들은 콰오아르 시스템의 역동성과 진화를 연구할 때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되며 천체 간 충돌과 재구축 과정을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이외에도 카이퍼대 천체들은 표면에서 방출된 먼지나 얼음 입자들이 미세한 고리를 형성하거나 작은 소행성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분산 물질의 집합체도 포함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콰오아르 주변 환경의 그러한 동적인 상태는 카이퍼대 전체가 태양계 내에서 어떻게 물질이 순환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콰오아르 주변의 소천체와 그 구성을 분석하는 것은 태양계 외곽 천체들의 물리적 특성, 충돌 역사, 중력적 영향 범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소천체 군집의 분포와 궤도 특성 연구는 콰오아르가 태양계 외곽에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향후 더 정밀한 우주 관측 및 탐사선 미션에서 콰오아르 주변에 존재하는 고리 형태의 물질이나 소규모 천체들을 탐지할 가능성도 높으며 이로 인해 태양계 외곽 환경의 이해는 한층 심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콰오아르 개인의 특성 연구를 넘어 카이퍼대 전반의 동역학과 화학적 진화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콰오아르 주변에 존재하는 소천체와 고리, 기타 구성물은 태양계 형성과 진화, 그리고 현재 우주 환경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이러한 천체들의 탐사와 분석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푸는 인류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의 주변 환경과 연관된 보다 구체적인 변화와 영향, 그리고 이들이 우주 탐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양계 외곽의 미지의 영역, 카이퍼대에 위치한 외행성 콰오아르는 그 극심한 거리와 희미한 광도로 인해 관측이 매우 까다로운 천체입니다. 그러나 현대 천문학 기술의 발전으로 콰오아르에 관한 상세한 관측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위해 지상과 우주 망원경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콰오아르 관측에 사용된 다양한 망원경과 그들이 제공하는 중요한 과학적 성과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상 망원경 중 하나로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마 산에 위치한 팔로마 천문대의 1.2m 사무엘 오친 망원경은 콰오아르를 비롯한 카이퍼대 소천체들을 탐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망원경은 넓은 시야와 높은 감도를 자랑하며 처음 콰오아르 발견 때 주요 관측 장비 중 하나였습니다. 광학 CCD 카메라와 결합된 이 장비는 광범위한 하늘 영역을 정밀히 촬영함으로써 희미한 움직임을 포착해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 정상에 위치한 캑 천문대의 10m급 망원경은 보다 세밀한 조사와 분광 관측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의 광대역 및 분광 장비들은 콰오아르의 표면 구성 물질 분포를 연구하고 자전 주기 측정, 위성 탐지 등의 결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캑 망원경은 지구 대기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첨단 적응광학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어 태양계 외곽 천체 관측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지상 망원경 이외에도 우주 망원경의 역할은 매우 특별합니다. 특히 허블 우주 망원경,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은 대기 간섭 없이 우주의 매우 희미한 천체를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허블 망원경은 콰오아르의 위성 웨이엇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 발견은 콰오아르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허블의 분광 및 고해상도 영상은 콰오아르의 표면 색깔, 질량 및 궤도 특성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우주망원경과 적외선 관측 장비들은 콰오아르 대기의 미약한 성분 탐지, 표면 얼음 분포 분석, 그리고 표면 온도 패턴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처 우주망원경 에스피츠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렌즈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은 적외선 영역에서의 관측을 통해 콰오아르의 화학적 조성을 정밀 분석하는 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상 및 우주망원경의 협력 관측은 콰오아르뿐 아니라 카이퍼대 전체 연구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지상의 대규모 탐사와 우주망원경의 높은 해상도 관측이 결합해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천체 탐사가 가능해지며 이 과정에서 태양계 외곽의 구조와 진화에 관한 세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콰오아르 관측을 위한 현대 천문학적 노력은 지상 망원경의 넓은 시야와 감도, 우주망원경의 고해상도와 광대역 분광 능력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태양계 외곽 미지의 천체를 보다 정교하게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콰오아르뿐 아니라 깊은 우주의 신비를 풀어나가는데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콰오아르의 지질학적 구조와 그 형성 역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에 위치한 카이퍼대의 외행성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최신 연구들이 진행되며 그 신비로운 특성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콰오아르에 관한 최신 과학적 연구 동향과 대표적인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콰오아르가 우리 우주 이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콰오아르의 물리적 특성과 표면 구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고분해능 분광 기법을 활용하여 콰오아르 표면의 메탄 및 물 얼음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얼음 성분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얼음 분포는 콰오아르가 태양계 형성 과정 초기에 원시 물질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과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브라운 et al. 2018 공전 궤도와 역학 관련 최신 연구에서는 콰오아르와 동반 위성 웨이엇 간의 중력 상호작용을 분석해 두 천체의 질량과 밀도를 정밀히 추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콰오아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행성형 천체들의 형성과 진화 메커니즘을 재조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et al. 2012 콰오아르의 자전과 표면 반사율 변화에 관한 장기 관측 연구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빛의 변화 곡선을 분석하여 콰오아르의 자전 주기와 표면의 불균일성을 탐색하고 그 결과 다양한 지질학적 활동 가능성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최근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콰오아르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닌 복합적인 지질학적 역사를 가진 천체임을 뒷받침합니다. Kern et al. 2019 또한 콰오아르 주변 카이퍼대 천체들과의 비교 연구 역시 활발합니다. 다양한 카이퍼대 외행성과의 크기, 궤도, 표면 특성 비교를 통해 카이퍼대 천체군 내 진화 경로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태양계 외곽 환경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West et al. 2021 우주 탐사 미션과 연계된 연구에서는 콰오아르 등의 외행성 탐사를 위한 미래 우주선 설계와 탐사 전략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콰오아르의 특성을 고려한 탐사선 궤도 계획, 착륙 후보지 선정, 표면 분석 기법 개발 등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태양계 경계 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몰리스 et al. 2022 이외에도 천체 물리학, 우주화학, 그리고 우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콰오아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태양계의 다양한 현상과 우주 환경 이해를 위한 다학제적 협력 연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콰오아르가 지닌 과학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우주 탐사의 다채로운 미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요약하자면 콰오아르에 관한 최신 연구들은 그 물리적 특성, 표면 및 대기 조성, 역학적 상호작용, 그리고 우주 탐사 계획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심도 있습니다. 대표 논문들과 연구 결과들은 콰오아르가
우리 태양계 이해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입증하며 앞으로도 이 천체에 대한 연구는 우주과학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콰오아르의 미래 탐사 계획과 우리에게 줄 기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 중 가장 매혹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태양계 외곽에 위치한 외행성 콰오아르 역시 이러한 탐구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콰오아르가 지니는 특성과 환경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콰오아르는 태양에서 약 43천 문단위 떨어진 카이퍼드에 자리 잡고 있어서 태양열이 매우 약하게 도달하는 극한의 환경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면 온도는 극도로 낮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콰오아르의 표면에서 물 얼음, 메탄 얼음 등의 다양한 얼음이 발견되었고 희박한 대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음 표면과 유기 화합물로 추정되는 성분이 존재하는 사실은 생명의 기본 재료 중 하나인 유기 분자가 우주에서 쉽게 생성되고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콰오아르는 자신의 동반 위성 웨이엇과 중력 상호작용을 하며 내부 에너지가 생성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조석 가열은 표면 아래 얼음층이나 내부 암석층 일부에 일정한 열을 제공해 국부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액체 상태의 물이 한정적인 공간에서라도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 분자의 존재는 생명체가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므로 콰오아르 지역의 광범위한 유기화학적 환경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태양계 내 다른 소천체와 비교해 콰오아르는 그 크기와 구성에서 외계 생명체 가능성 연구를 위한 중요한 테스트 베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현재까지 콰오아르에서 생명체 존재를 직접 확인한 증거는 없으며 태양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극한 환경으로 인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지구와 같은 친환경 조건을 가진 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미생물이 지구 내에서도 발견되는 사례를 고려할 때 우주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향후 우주 탐사 및 더 향상된 탐지 기술들은 콰오아르와 유사한 카이퍼드 거대 천체들의 대기와 표면, 내부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 결과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콰오아르는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기 물질과 잠재적 내부 여론 등의 조건으로 인해 외계 생명체 가능성에 관한 매력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비록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천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탐사는 우리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콰오아르 탐사의 미래 전망과 우주 과학 분야에서 기대되고 있는 후속 연구들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콰오아르는 태양계 외곽 카이퍼드에 위치한 미지의 천체 중 하나로 그 신비로움과 과학적 가치 때문에 앞으로의 탐사 계획과 차세대 우주 미션에서 중요한 탐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콰오아르에 대한 미래 탐사의 방향성과 기대되는 첨단 우주 미션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향후 탐사의 핵심 목표는 콰오아르의 표면 구성과 지질학적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카이퍼드 천체들의 형성과 진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콰오아르의 얼음 분포, 대기 존재 가능성, 그리고 내부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둘째, 차세대 우주 탐사선의 개발과 발사는 콰오아르 탐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왕성을 비행했던 뉴 호라이즌스 오픈 호라이즌스. 미션에 이어 더욱 발전된 탐사선이 콰오아르를 근접 접촉하여 직접 조사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미션에서는 다중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 분광 분석기기 등을 탑재하여 천체 표면의 미세 구조와 화학적 성분을 상세하게 관찰할 예정입니다. 또한 콰오아르 주변 위성인 웨이엇과의 동역학적 상호작용도 중점적인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위성과 본체 간의 중력 작용, 궤도 움직임, 조석 현상 등은 천체 내부 및 외부 환경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콰오아르 시스템 전체의 형성 및 진화 과정을 밝히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셋째, 최신 천문학 장비를 이용한 지상 및 우주 망원경의 지속적인 관측 역시 중요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JWST과 같은 최첨단 관측 장비는 적외선 영역에서 콰오아르 표면의 온도 분포와 대기 성분 탐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가능해지며 동적 변화와 계절적 현상을 추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 인공위성 또는 큐브셋 등의 혁신적인 우주 기술을 활용한 비용 효율적이고 빠른 탐사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탐사선들은 콰오아르 및 유사 목표 천체를 탐사하는 데 유연성을 더해줄 수 있으며 대형 미션과 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을 통한 다자간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콰오아르 탐사는 방대한 자원과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여러 국가와 기관이 협력하여 탐사 미션을 추진할 경우 과학적 성과와 우주기술 발전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콰오아르에 대한 앞으로의 탐사 계획과 차세대 미션은 태양계 외곽 천체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크게 확장시키고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더욱 정밀한 관측과 인공위성 탐사를 통해 콰오아르의 신비로운 비밀들이 속속 밝혀질 것이며 이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과학 전반에 걸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 탐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와 태양계 경계 탐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차분히 마무리하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외곽에 자리한 미지의 영역, 카이퍼대는 단순한 천체들의 집합을 넘어 인류에게 깊은 철학적, 과학적 의미를 던지는 우주 탐사의 신비로운 무대입니다. 이 지역을 연구하는 일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존재의 본질,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과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과학적으로 카이퍼대 연구는 태양계 형성과 진화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곳의 천체들은 태양계 초기 원시 성운에서 거의 변화 없이 존재해온 시간의 캡슐과도 같아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우주의 기원과 역사를 이해하는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증거들은 행성과 위성, 소천체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지가 우주 법칙에 따라 정밀하게 조정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카이퍼대 연구가 주는 의미는 단지 과학적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무한 속에서 너무나 먼 곳에 자리한 이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인간 존재의 미미함과 우주적 스케일의 위대함을 동시에 일깨워 줍니다. 인간이 한 손에 쥘 수 없는 복잡성과 광대무변함을 탐구한다는 사실은 존재론적 겸손과 더불어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도전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카이퍼대 연구는 인류가 무한 우주 속에서 자기 위치를 탐색하는 철학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과 시간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깨달음은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는 과학이 단순한 지식 탐구를 넘어 인류의 정신적, 문화적 성찰과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카이퍼대 천체들의 발견과 관측 과정에서 마주하는 미지의 영역들은 인간의 호기심과 탐험심,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나 실현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과학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본능적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인류는 카이퍼대를 탐험하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카이퍼대 연구는 우리에게 우주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학적, 철학적 여정을 제시합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자리한 이 작지만 위대한 이 공간은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끝없는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카이퍼대에 대한 탐사와 연구는 단순한 물리적 발견을 넘어 인류에게 존재론적 성찰과 우주 탐구의 영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우주과학과 인간 철학 사이에 가교 역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콰오아르를 포함한 카이퍼대 천체들의 탐사 성과를 종합하여 우주 탐사의 미래와 인류의 우주 진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양계 탐사는 인류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가장 흥미로운 여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탐사의 범위는 전통적인 행성들을 넘어서 태양계 외곽, 카이퍼대의 대표적 외행성인 콰오아르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콰오아르와 같은 천체를 탐사하는 것은 단순히 먼 우주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미래와 우주의 근본적 질문에 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콰오아르를 포함한 카이퍼대 탐사는 태양계 경계를 이해하고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태양계 외곽의 다양한 소천체와 외행성들은 태양계 형성 과정의 잔재이자 우주 물질의 원형을 간직한 자연의 기록입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인류는 과거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주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콰오아르와 같은 먼 우주 천체에 대한 정밀 탐사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고성능 망원경과 우주선 기술, 자동화된 탐사 장비들은 인류가 상상했던 외곽 천체 탐사 미션들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인간 활동 영역을 넓혀 우주 거주 및 자원 탐사 등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주 탐사는 인류의 철학적, 문화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합니다. 태양계의 경계 넘어 신비로운 천체를 탐색하며 느끼는 경외감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금 제기합니다. 콰오아르와 같은 천체를 연구하며 우주의 광활함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은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호기심의 상징입니다. 또한 인류가 우주 공간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들은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논의도 촉발할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자원 개발이나 장기 거주 가능성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우주 속 인류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콰오아르 탐사와 태양계 외곽 연구는 단순히 기술적 도전을 넘어 인류 문명의 미래 설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콰오아르로 확장되는 태양계 탐사는 우리를 우주의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뿐 아니라 인류와 우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미래의 시작점입니다. 끊임없는 탐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의 존재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탐사 여정에서 콰오아르와 같은 천체들이 인류에게 전할 새로운 지식과 영감에 기대를 품으며 우주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콰오아르를 포함한 카이퍼대 천체 연구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주 탐사에 이 분야가 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